안녕하십니까, 득벤저스입니다. 득벤저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캘리코머스 기업 분석의 발표를 맡은 지주환입니다. 저희들은 엔지니어의 시선으로 실리코머스의 취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팀명은 영화 어벤져스처럼 각자 최고의 정점을 살려 비메모리 분야의 한 획을 긋고자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대학원을 진학을 예정하고 있고 두가 모두 반도체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 분야로는 지주환 학생은 P램, 패키징, 컨버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직무가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를 독점하고 있는 실리코머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를 보게 되면 대전에 있는 LG의 자회사입니다. 다음 경험은 전자제품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자본금 또한 튼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품질로는 삼성, 애플, LG 디스플레이 납품한 것과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이 회사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플렉스블 OLED 패널 구동칩의 재고 불량 문제입니다. 두 번째, LCD 패널 감산에 따른 매출이 감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LG는 OLED 산업에, 실리코머스는 패널 구동칩의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올 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언택트 사회가 조성되면서 개인 활동을 독립적인 공간에서 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된 IT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올 7월 정부에서는 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 저희가 살펴볼 분야는 디지털 뉴딜 분야입니다. 비대면 산업 육성 및 교육 인프라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태블릿의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를 종사하고 있는 실리코머스로는 많은 투자를 받게 됩니다. 연간 매출 상승에 있어 이러한 투자는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도체 산업 1위인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실리코머스로서는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 SO 전략과 W 전략에 대한 다른 전략 강화를 하였습니다. 이 두 전략을 살펴보면 국내 트렌드 및 투자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 기술력을 강화시켰고 그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의 높은 의존도를 낮춰 안정성을 깨하는 전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홈 엔터테인먼트, 비대면 문화가 자리잡아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요인과 동시에 대환경 변동성이 함께 공존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올레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에 오프라인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QLED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 흑자를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보았을 때 2020년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정업체인 DB 하이프가 비교하자면 두 회사 모두 매출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순이익에서 차이가 도드라졌는데 이러한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OLED 패널 구동칩의 재고 불량 문제와 LCD 패널 감산에 따른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리코머스는 꾸준한 기술 개발과 언택트 사회에서 매출은 증가하게 되었고 당기 순이익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리코머스는 매출의 반전했다고 생각하지만 4분기 이후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자료를 조합해 보았을 때 저희는 실리코머스의 다양한 업무 중 아날로그 사업부가 가장 부합하다는 것을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사업부를 보자면 디스플레이 IC, 터치 센서들을 담당하는 부서, 성능과 생산성을 높이는 부서, 전원 생성을 위한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 고속 데이터의 통신 기술의 회로 설계를 하는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전자공학과 학생들은 파워 IC 설계 부분에, 신소재공학과 학생들은 시리얼 인터페이스 설계 부분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실리코머스의 인원 추계를 보면 R&D 인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채용 공고에서 볼 수 있었는데 학사 같은 경우는 타기업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고
석사와 박사 같은 경우는 대학원 진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학원에 진학을 할 것이고 관련된 경험을 쌓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쌓아야 될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소자 물성 및 기본적인 회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자 및 회로에 대한 동작 원리를 이해할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회로 속에서 오작동이 발생했을 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회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의지와 열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역량들을 살펴봤을 때 실리콘스의 비전에 많은 부합점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스의 채용 절차를 보게 되면 저희는 모두 석사를 졸업하고 진학을 예정할 것입니다. 언어에 대해서 최소 점수와 인적성 검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리콘스는 2020년 채용 형태가 변화하게 되는데 채용 연계 수직 채용 형태로 바뀌었고 이는 2차 면접 후 약 한 달간의 인턴 생활을 최종적으로 한 후에 채용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각자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적어봤습니다. 지주한 학생은 뉴스텝스를 시작해 인턴을 하여 연세대학원에 진학해 관련된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최종호 학생은 토스, 논문, 토익 갱신 등 이런 것들을 하여서 성균관 대학원에 진학해 관련된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이유진 학생은 오픽 근무, 기사, 토익 등을 준비하여 서울 과기대학원에 진학해 관련된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명준 학생은 토익 근무를 시작해 연구실에 들어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 개 수행한 후 한양대학원에 진학해 관련된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봤을 때 저희는 모두 2025년 상반기 공채 합격을 목표로 실력을 배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